Recording in progress.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 31에서 1번 문제는 주장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주장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이 글의 어떤 주제 부분이 좀 반드시 좀 명시가 되어 있을 거야. 그치? 어디라고 생각을 했어? 글을 볼 때, 너네들은? 어디가 이 글의 주제문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읽은 데 없어? 글을 읽을 때 이제 앞으로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글 자체에서 제목, 그러니까 문제를 물어볼 때 얘들아, 필자가, 이거 이 필자가 아니라 어떤 주장이라던가 주제라고 얘기하는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요지를 말하겠죠. 이런 유의 우리가 이제 대의 파악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들은 일단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부분이 주제겠구나. 적어도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바로 뭐다. 맞아.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광고라고 얘기하는 게 설득의 형태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쵸? 그러니까 그 설득의 형태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광고가 설득의 형태니까 설득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얘기는 광고라는 것은 설득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설득이라는 말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러니까 광고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설득을 하는 거니까 소비자를 설득한다는 거는 이 제품을 사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소비자가 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니까 소비자를 설득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이 설득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꼬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소비자를 꼬시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이 제품 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게 과연 소비자의 입장에서 광고는 어쨌든 간에 소비자를 설득해서 꼬시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물건을 파는 게 목적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광고가 과연 공정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부분도 고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쵸?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연 이것이 객관성이 있는가 아니면 공정한가 그쵸? 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설득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치? 설득이라는 거는 결국 누군가를 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꼬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를 상대방 입장에서 그 꼬심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과연 이것이 객관적인가. 그쵸? 일방적인 어떤 그 상대방의 주장을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공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의미하는데, 그쵸? 지금 설득이다라고 얘기하는 저희 지금 5회차 주간지 지금 학습지 얘기하고 있고요. 데이 30 얘기하고 있습니다. 31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the from square one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상관은 없었는데 네모에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네모에서 시작한다는 건 처음부터 다시란 뜻이래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란 뜻이고 자, 중요한 거는 이것은 의미한다. 자, 너의 목표와 그리고 너의 관심이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뭐예요? 너라는 게 결국 누구예요? 당신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바로 소비자인 거예요. 그쵸? 당신이라는 이 말은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고, 소비자의 목표와 관심이 사실은 뭐라는 거야? 누구랑 달라? 광고하는 사람의 목표와 관심과 매우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죠. 그쵸? 달라. 그래서 이때 도즈가 가리키는 말이 앞에 있는 goals and interest라고 얘기하는 명사를 다시 받아주는 패턴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하는 건 광고하시는 분들은
나를 꼬시려고 하는 거고 그냥 이 사람들의 목적은 많이 파는 거고 하지만 소비자인 나는 좋은 물건을 정확하게 그쵸?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let's say your goal is to buy the best. 그치? 나오잖아. 너의 목표가 best 최고의 식기세척기를 사는 거라는 거야. 그치? You can afford. 너가 afford 할 수 있는. 자, 우리 봐봐. 명명 타동의 패턴이 나왔지? 자, 그래서 명명 타동이 나오면 목관대가 지금 생략된 패턴이라서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 자, afford라고 얘기하면 여유가 있다라는 뜻인데 물건을 네가 살 수 있는, 그쵸? 자, 살 수 있는 여유가 되는 가장 최고의 디시워셔를 사는 게 나의 목표란 말이야. 자, 그러면 나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 바로 물건 사는 소비자겠죠? 나는 할 필요가 없어요. The first, 그쵸? 첫 번째로 to break it to you that this is not the main concern of advertising copyright. 아우, 문장 좀 길어.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이 처음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나는 처음일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처음이냐면 break it. 그것을 깨트리는 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것을 깨트리는 자, 너에게 있어서 자, 무엇을 지금 that this is not the main concern of an advertising copywriter. 얘들아, 이 말이잖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앞 얘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 바로 이 소비자의 목표는 좋은 물건을 사는 거. 그쵸? 최고의 물건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을 사는 건데 이것이 뭐라는 거야? 바로 카피라이터, 광고 카피라이터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주요한 관심사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너에게 말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뭐냐면 광고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주된 관심사는 뭐라는 거야? 이 사람의 관심사는 결국 소비자가 좋은 물건을 최고의 가격, 좋은 가격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서로 우리는 목표가 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한 거죠. 소비자의 입장과 그 다음에 광고하는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뭐 appliance company라고 얘기하면 어쨌든 이거는 가전제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것은 앞에 있는 카피라이터를 다시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피라이터는 unlikely 일 것 같지 않다라는 거야. Suffer a single pang of failure 라고 얘기했죠. Upon finding out that 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팽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시죠? 자,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봐봐이. 이 카피라이터는 실패라고 하는 어떤 한 가지의 고통을 겪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어떤 한 가지의 고통을 겪을 것 같진 않아. upon ing라고 얘기하면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이 있어. 약간 오늘 문장이 조금 복잡하네. 해석이 좀 복잡하죠? 자, finding out이라고 얘기하면 얘들아, finding out은 알아내다라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뭘 알아내요? 뭘 알아내요? 대절을 알아내는데 by buying the washer in his beautifully crafted ad. 자, 무슨 말이야? 자기가 아름답게, 그쵸? 이 카피라이터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광고 속에 있는 그 식기세척기를 삼으로써 당신이 pass of a wise purchase. 그쵸? 당신이 통과한 거예요. 통과한 게 아니라 패스해서 넘어간 거야. 그치, 얘들아? 자, 그래서 패스업은 통과한 게 아니라 바로 기회를 놓치다라는 뜻이야. 자, 이게 뭔 소리야? 현명한 구매를 할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자마자, 그쵸? 어떤 실패의 고통을
겪을 것 같진 않다.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이 뭔 것 같아. 이 말을 그냥 너가 지금 내가 해석한 걸 기준으로 하면 무슨 말인 것 같아? 결국은 글하는 사람이 카피라이터고 카피라이터가 예쁘게 만들어 놓은 광고를 보고 물건을 소비자가 사요. 당신이란 사람이. 그러면 당신은 광고를 보고 예쁘게 만들어진 광고만 보고 물건을 샀으니까 광고에 꼬심을 당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현혹된 거죠. 그러니까 당신은 당연히 현명한 구매자가 될 기회를 놓친 거죠. 광고만 보고 물건을 산 거예요. 아, 광고 보니까 되게 좋아 보여. 그래서 그냥 샀어, 덥어. 그치? 아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이게 가격이 어떤지, 가성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냥 광고만 띡 보고서, 어머, 예쁘다. 그러고 산 거야. 그치? 그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카피라이터는 사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어쨌든 현명한 와이저가 될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어떤 실패의 고통을 겪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상관없다고요. 내 일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 내 광고를 보고 당신이 샀는데 당신이 그렇다고 해서 현명한 구매자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카피라이터의 나의 잘못이에요?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별말 아닌데 그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인 당신은 정말로 원해야 되는 거죠. read something. 무언가를 읽어야 되는 건데 뭘 읽냐면 that's written in with your best interest in mind. 그치? 자, 그러니까 뭐야? 당신 마음속에 가장 최고의 어떤 관심사가 되어 있는 관심사로 적혀 있는 무언가를 당신이 정말 읽고자 할 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읽고자 할 때란 뜻이겠지. 그러면 너는 pick up a copy of consumer reports. 너는 소비자 리포트라고 하는 책을 들어야 된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와, 무슨 말인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읽을 때 너가 봐봐. 너가 지금 이거를 읽을 때 그냥 단순하게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서 he가 누구예요? 그럼 여기서 he는 카피라이터고 you는 누구예요? 네, 소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소비자인 당신이 정말 당신의 최고의 어떤 관심사, 마음속에 있는 최고의 관심사를 갖고서 쓰여진 어떤 글들을 읽고자 한다면 당신은 광고를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 리포트라는 책을 보셔야 된다고요. 소비자 보고서라는 소비자를 위한 어떤 이런 제품엔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you don't go flipping through good housekeeping이라고 얘기하는 to find the dishwasher ad you saw last week. 당신이 지난주에 봤던 디시아셔 광고를 발견했었던 good housekeeping이라고 하는 이런 잡지 같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자를 보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제품의 광고를 볼 때 이면에 숨겨진 정보를 읽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치 그런 의미겠지. 그러니까 광고의 목적은 제품 판매에 있어서 판매에 있는 것이므로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광고하는 사람은 그냥 제품 판매가 목적이에요. 즉 소비자와 목적이 다르다고 얘기를 분명히 앞에서 시작했지 얘들아. 그치? 이 부분에서 너의 목표하고 사실은 광고하는 사람의 목표가 달라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 사람의 목표는 뭐예요? 팔기만 하면 되고. 나는요.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좋게 사고 싶은 거잖아요. 좋은 걸 사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냐면은 광고의 목적은 제품 판매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믿고 사면 너는 뭐가 된다고요? 아까 좀 전에 wiser purchase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차라리 컨슈머 리포트라고 얘기하는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소비자 보고서와 같은 이런 책자를 읽는 게 낫다라는 거지. 광고를 보느니.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자, 이거를 글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희가 나오고 유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그 대명사들이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왜 어렵냐면은 가장 1차적으로 제일 어려운 이유는
문장 구조가 조금 어려워서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뭔가 말을 계속 느려요. 그러니까 봐봐. 이 말을 봐봐.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If you really want to read something that's written with your best interest in mind.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정말로 읽고자 하는 거, 네가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글을 읽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결국은 너가 필요한 어떤 너가 필요한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읽고자 한다면 이런 정도 의미로 봐야겠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말을 길게 썼잖아. 너의 관심사, 마음속에 있는 관심사를 갖고 쓰여진 어떤 무언가라는 거니까 네가 관심 있어 하는 무언가 이런 말인데 이 말을 되게 어렵게 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고 즉 구조가 어려웠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해석이 막 너의, 우리의 막 이런 말을 자꾸 쓰니까 이 대명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잘 안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명사 파악이 잘 안 되면 그냥 he가 나오면 그예요, 무조건. you는 너예요. 그러면은 이 글은 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해석은 되는데 결국 무슨 말 하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절대 모른다.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 대명사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대명사가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뒤에 한마디로 말해서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수예요. 근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연습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들 거예요. 근데 그거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들아, 지금 해석을 한번 읽어봐. 그치? 해석되어 있는 거 내가 보여줄게. 광고는 설득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처음부터 당신의 목표와 관심사가 자주 광고주의 목표와 관심사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의 목표가 당신이 구매할 형편이 되는 최고의 세척기를 사는 것이라고 해보자. 이것이 가전제품 회사의 광고 카피라이터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알려준 사람이 나일 필요는 없다. 되게 쓸데없는 말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광고주의 입장과 너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내가 굳이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같은 말이잖아. 누구? 위에서 광고주의 관심사와 목표가 소비자인 너의 목표하고 매우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걸 사실은 뭐 한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그냥 let's say라고 얘기하는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이렇게 반복을 되게 많이 하는데 말을 조금씩 다르게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나는 이 말이 되게 웃긴 것 같아. 자신이 아름답게 공들여 제작한 광고 속의 세척기를 구입함으로써 당신이 더 현명한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그게 알게 되자마자 실패의 고통을 하나라도 겪을 가능성은 없다. 얘들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와이저한 어떤 현명한 구매자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카피라이터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카피라이터는 그러니까 네가 현명한 구매를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을 자꾸 곱씹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사고라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고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지문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아마 이게 좀 갑자기 훅 어려워지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기가 좀 힘들었을 거다. 근데 많이 읽어봐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 많이 읽으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책이라고 해서 뭘 많이 읽어야 되나?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국어 시간에 나오는 국어책들 있잖아요. 그치? 비문학이랑 이런 것들. 그치? 그런 것도 좋고 아니면은 너네들이 좋아하는 어떤 유의 책인데 소설책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쵸? 그래서 이게 책을 사실은 어떤 인문서적이라던가 이런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책들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읽어두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런 글들을 읽을 때 앞뒤 관계 파악을 잘해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풀어보시니까 아시겠죠? 내가 지금 공부한 거랑 수준이 확 달라졌어. 그치? 근데 고2도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 사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이번에 산모 시험 보시잖아요. 3월 26일 날 시험 볼 때 아마 이 느낌일 거예요. 이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체감이. 난이도가 이 정도라는 게 아니라 체감은 분명히 이 정도로 올 거예요.
저희 3월달 시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비한다 생각하시고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하나만 더 하고 제가 3번은 조금 이따 하고 5번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삽입을 얘기하는 문제잖아요. 삽입 얘기할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보통 별일 없으면 지시어 잘 보라고 계속 얘기해. 그지? 지시어도 잘 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어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이 아이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잖아. 근데 나는 첫 번째 그래서 뭐였냐면은 이거야. 서치. 자, 그러한 어떤 관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observation이라고 얘기하면 관찰이란 뜻인데 그러한 관찰을 반복적으로 view, 보고, 그죠? view, 보고, observing, 흡수하는 거죠. 흡수한 이후에 명백하게 란 뜻이죠. 명백하게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보고 흡수하느냐 봤더니 주어가 누구예요? Members of the public, 대중의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중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찰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그리고 observing을 한 이후에 이 구성원들이 자, 뭐 한다는 얘기야? 또 나와 얘들아. This verdict. 자, verdict라고 얘기하는 단어는 편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판결이란 얘기인 거죠.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바로 동의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인 거야. even if 비록 그들이 이때 말하는 그들은 퍼블릭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퍼블릭들이 대중들이 maybe less than susceptible. 얘들아, susceptible은 밑에 써 있는 단어죠. 어디에 흔들리기 쉬운 이란 뜻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자, 뭐 그 picture 여기서는 사진이에요. 사진이 영향을 미치는 그쵸? 무엇에? 자신들의 어떤 믿음이라던가 또는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덜 할지라도. 얘들아, 이 말은 뭔 소리야? 이 말은 뭔 소리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진이 나의 행동과 나의 믿음에 영향을 더 미친다는 거야? 미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 얘들아, 미친다는 거야? 안 미친다는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앞에서부터 다시. 대중이 자, less than 하면 뭐뭐보다 적다란 뜻인 거예요. 그쵸? 자, 흔들리기 쉽다. 뭐, 사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그쵸? 사진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 이 대중들의 믿음과 또는 행동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것을 덜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되게 뭔가 되게 어렵게 말을 할 때 그거를 너가 잘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럼 애들아 뭐냐면 less than이라는 건 덜이고 덜 흔들린다는 거잖아요. 흔들리는 것보다 덜 한다는 거니까 덜 흔들리는 거잖아. 덜 흔들린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뭐야? 바로 지금 이 영향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치? 사진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진이 우리의 그들의 신념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석해야죠. 이렇게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근데 뭐냐면 사진이 어쨌든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을지라도요. 한마디로. 내 믿음과 신념에 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는 이러한 편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나는 좀 궁금한 게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뭔 거 같아? 사진이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쵸?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말 갖고 장난치는 느낌이에요.
첫 번째 문장 잘 볼게요. 대중들이 여러분 역할을 해요. 자, 우리가 play a role 이란 말 쓰지, 그치 얘들아? 자, 근데 잘 봐봐. 역할을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대중들이 있잖아요. 어떤 표현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거의 안 미쳐요라는 뜻이에요. 뭐에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Big picture of photojournalism. 우리가 사진 언론이라고 얘기하죠. 사진 언론에 있어서의 빅피처. 여기서는 빅피처가 큰 피처가 아니라 좋은 픽처라는 거지. 그치? 좋은, 위대한 픽처를 얘기하는 건데, 위대한 사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중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the exception being song contest to name photo of the year. 자, 이게 여러분 올해의 사진이란 뜻인데 올해의 사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런 어떤 콘테스트가 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치 그런 거 빼고는 어쨌든 사진 언론에서는 사실 이 좋은 사진이라는 개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중이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면 누가 선택해? 라는 의문점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내가 빅피처를 선택을 하는데 대중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오죠. 에디터가 나와요. 에디터는 편집자란 뜻인데 에디터는 그래서 여러분 뭐래요? 바로 do not poll the public. 퍼블릭들에게 폴이라고 하면 얘들아 설문조사하다라는 뜻이야. 자, 설문조사를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야? 대중이 지금, 그리고 뒷얘기 잠깐 볼게. 뭐 하기 전에 내가 내놓기 전에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 그날의 뉴스에 관련된 이미지를 내놓거나 또는 select, 선택하는 거죠. Those worthy of more extensive coverage and comment. 자, coverage라는 단어 한번 체크 좀 할게요. 저희가 coverage를 쓰면은 뉴스에서 커버리지를 얘기하잖아. 언론에서 커버리지를 얘기하면 보도 범위란 뜻이 있어. 그러니까 신문의 어떤 보도 범위라던가 커멘트, 논평, 그치? 이런 것들을 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내가 셀렉하잖아. 또는 어떤 좋은 어떤 그 뉴스에 나올 만한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보내잖아. 그치? 보여주잖아. 그렇게 하기 전에 대중한테 안 물어본다고요. 그냥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본인 편집자가 알아서 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편집장님이 저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신문사 가면 편집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자인데 기사를 만들었어. 그치? 그래가지고 편집장님한테 뭐예요? 먼저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저 오늘 이런 기사 내보고 싶은데 어때요? 그러면 편집장님이, 이런 거 좋은데 거기에 사진 이런 거 없냐? 그런 거 좀 넣어봐봐. 그러면 훨씬 더 좀 이펙트가 있을 것 같아. 이런 말 하잖아. 맞아? 야, 근데 누가 이런 글을 내놓으라고 했어?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누가 해? 그거 에디터가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대중이에요? 어머 저기 문화일보 사장님 저기 문화일보 편집장님 오늘은 저기 뭐야 저희 대중들이 원하는 이런 글들을 기사로 내주셔야 돼요. 이래요? 못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do not poll the public이나 public plays no role 이나 같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대중이 결국은 사진을 선택하는데 좋은 사진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라고 얘기하는 A번에 대한 이야기에서 바로 이 두 번째 문장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재진수라는 거예요. 말을 약간 바꿔서. 그래서 얘들아 얘기하지 퓰리처 프라이즈. 얘들아 우리 퓰리처 상이 바로 뭐냐면 이 언론에 대한 사진 언론 사실 기자들한테 주는 상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상도 사실은 역시나 vote 투표가 된다라는 뜻인 거야. 그치? 수동태. 자, 누구에 의해서 나오잖아, 얘들아. 누구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바로 저널리스틱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언론의 엘리트들, 그쵸?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투표가 되는 거죠. 대중이 투표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지. 누가 하는 거야? 결국은 사진을 셀렉하고 기사를 셀렉하는 건 누구다? 대중이 아니라고요. 그 신문사의 기자라던가 편집자들이 하는 거라고요. 또는 엘리트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근데 기억하셔야겠죠? 명백하게 근데 이것들을 지금 보면 되게 중요한 게 아까 대중이 안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서는 대중이 어쨌든 이 편결에 대해서 어그리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하고 가세요. 자, 포토그래퍼나 아니면 저널리스트라던가 에디터라던가 그리고 폴리티컬 에디토리얼 엘리트 그쵸?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impose 부과한다. 무엇을 부과한다? 위대함. 자, 위대함을 부과하고 그래서 fame, 유명세를 그 이미지에 주는 거죠.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엘리트가 누구냐고요? 이 사람들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퓰리처상을 뽑을 때 뭐 물론 심사위원이 있겠지만 심사위원들도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같은 공통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진 작가들한테 야 어떤 사진이 좋아? 1차적으로 이렇게 뽑을 수 있겠죠. 그치?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대중한테는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잘 봐봐요. 역사학자 갑자기 이제 여기서부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4번인가? 라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잘 보세요. 역사학자와 그다음에 교과서 회사들이에요. 텍스트북 컴퍼니스 그쵸? 이 회사들은요. by ing. 자, employ는 무슨 뜻이야? 응? 고용하다가 아니고 이용하다라는 뜻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employ는 원래 고용하다라는 뜻도 있고 이용하다라는 뜻도 있어. 오늘은 이용하다야. 재이용하는 거죠. 자, 뭘 재이용해요? 바로 서치 체크 얘들아. 그러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한 이미지를, 그쵸? 그러한 이미지를 자, 저기 reemploying 하거나 quote라고 얘기하면 인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용한다는 거는 내가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용해서 쓴다라는 거잖아. 인용한다는 말 쓰죠, 우리. 그쵸?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끌어와서 내 설명에다가 할 때 활용하는 걸 인용이란 말을 쓰죠. For discussion or simply in the illustration. 그러니까 봐봐. 어떤 토론을 하기 위해서라던가 아니면 단순한 어떤 사파, 그림으로써 이런 유명한 어떤 그림들, 그쵸? 이 유명세를 갖고 있는 그림들을 내가 뭐 한다는 얘기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쵸? 자, 선택한단다.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치? 자, 근데 여러분 잘 봐봐. 지금 여기까지는 저널리스트들이 어쨌든 자기들의 어떤 사진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자기들끼리 엘리트들이 막 뽑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히스토리안이라던가 텍스트북 컴퍼니는 뭐예요? 전혀 다른 회사잖아요. 저널 쪽이랑 관계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이 회사들에서도 뭐 한다는 얘기야? 바로 그러한 사진들을 쓴다는 거야. 왜냐면 교과서에다가 왜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떤 퓰리처상을 받은 사람의 사진을 교과서에 넣고서 이 사진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사건을 사실은 대변하고 있는 사진이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뭐 어떤 배경이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설명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냥 교과서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이 사진을 보는 거예요. 퓰리처상을 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그냥 이 사진을 보고서, 아, 저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쵸? 자, 결국은 내가 이런 이미지들을 사파를 통해서 또는 아니면은 디스커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이미지를 재이용함에 따라서 이용함으로써 바로 뭐 한다? reaffirm. affirm이 단언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그냥 재단언하는 거니까 확언하는 거죠. 확신한다. 확인한다. 이 사진들이 어떻다? 이 서치 이미지들이 그레이트하다라는 걸 확인시켜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디스 베르딕트가 어디 나와야 돼요? 이 베르딕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 사진들 그레이트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퓰리처상을 받으면 얘들아, 예를 들면 퓰리처상을 받으면 그 상을 받았다, 이 사진이. 혹은 이 사진 작가가 그 상을 받았다라는 걸 누가 알아, 보통? 물론 뉴스에도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이면 난 일반 대중이 나는 어떤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았는지 이걸 알아요, 몰라요? 난 모르겠죠? 근데 내가 보는 교과서에서 또는 역사학자들이 그러한 사건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사진을 같이 넣고서 설명하는 거야. 그럼 뭐야? 아, 맞아. 나 저런 거 봤어. 학교 교과서에서 있었어. 그치?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일반 대중들은 사실은 뭐다?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을 보통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자기가 찾아보지 않는 한. 근데 뭐라는 거야? 바로 이렇게 내가 자주 보는 책들이 있잖아요. 교과서. 학생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교과서에서 이런 사진들을 계속 들이대면은 내가 뭐예요?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해? 그런 관찰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게 되고 observe, 흡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한다? 그래, 저 사진은 위대한 사진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우리도 동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뭐다? 엘리츠는 그래서 주로 뭐 한다? 세터 어젠다. 얘들아, 어젠다라고 얘기하는 거 뭐 안건을 얘기하는데 의제는 안건, 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함에 대한 안건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establish, 정하는 거죠. 기준을. 어떤 이미지가, 그쵸? 어떤 이미지가 그레이트하다라고 판단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얘들 그냥 아무 사진이나 야 이거는 되게 멋있어. 멋있으니까 이상은 퓰리처상을 받아야 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치? 뭔가 시기에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 전달이 굉장히 분명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얘들아 너네들 테스트할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수행평가할 때 그런 거 하잖아. 이 발표하는 주제가 적절한가? 그치? 너가 바라보고 있는 그 출처와 적절한가? 아니면 말하기의 속도가 적당한가?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런 판단 기준들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그 판단 기준을 주는데 그건 대중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고? 엘리트가 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요 정도 얘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이 질문은 생각보다 앞에 이야기에서 갑자기 훅 치고 들어가는 요 히스토리안 앤드 텍스트북 컴퍼니가 갑자기 또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대부분 4번에 체크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4번에 체크를 하면 this verdict를 설명을 못해요. 그쵸? 이 편결이 앞에 없어. 앞에 없는데 어디서 가져올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 this verdict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앞에 있는 이야기에서 누구? 바로 the they are great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이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다라고 표현하네요. 조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자, 현재 시간 5시 15분이에요. 저희 잠깐 쉬었다 갈게요. Recording in progress. 자, 지금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얘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명쾌하게 떨어진다라는 느낌보다는 앞뒤 관계를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되겠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사실 이야기를 할 때 5번 문제는 여러분 사실 나름대로 좀 좋은 포인트가 있었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이 제일 중요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약간 말을 다르게 해서 결국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대중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선택을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핵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가는데 갑자기 대중이 그러면 이러한 판단을 받아들인다라고 얘기하면 이 판단은 누구가? 엘리트가 하는 것일 거고 그러면 이 판단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 번 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 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번 바라볼 수 있으면 누가 그걸 여러 번 게시를 하느냐 이거였지. 그래서 그 게시하는 주체가 바로 이런 역사학자라던가 아니면 교과서 회사들이 이렇게 사파로서 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항상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신 다음에 뭐 틀렸으면은 다시 고쳐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고치고 나서 다시 또 보실 때 여러분 이렇게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몇 번 읽다 보면은 좀 제어가 된다. 그쵸? 정리가 된다. 근데 그거를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 자, 그래서 한번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꾸준히 하면 나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말씀드려 보아요. 자, 그리고선 저희는 갑자기 빈칸 추론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사실 뭐냐면 별일 없으면 얘들아 빈칸 추론은 빈칸 부분을 먼저 읽으시는 게 맞아요. 보통은 여기에서 주제를 이야기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가지고 얘기할 건데요. 자, 보니까 in other words라고 얘기해서 다시 말해서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어. 다시 말해서라는 말 자체가 주제를 다시 말하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자, 이 와네큰이라는 사람이 말했다라는 거야. 그치? 자,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은 땡땡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that drives children 이라고 얘기했죠. 자, drive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유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아이들한테 유도시키는 거죠. 자, 무엇을 유도하냐면 바로 거짓말을 하는데 하얀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땡땡이라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굳이 얘기하면 뭐 이때 강조 구문으로 보셔도 되고요. 이 구조는.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 이때 강조 구문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빈칸이 아이들로 하여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하얀 거짓말 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이 경우는 여러분 사실 뭐냐면 이 빈칸이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빈칸의 상황을 내가 알아야겠지. 그치? 자, 중요한 건데 애기들이 어린이들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대. 자, 언제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자, 하버드 사이콜로지스트인 이 펠릭스라는 사람이 어른들한테 자, 헤드는 여기서 오형식 동사로 쓰였어요. 목적어 다음 자리에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을 가져오는 구조라 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 어른들에게 보여주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여주도록 시켰냐면 여러분 또 show는 이 와중에 또 몇 형식 동사냐면 이 와중에 4형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초등학교 나이의 어린이들에게 자, 두 장의 그림을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두 장의 그림을 보여주도록 시켰다라는 거고 그 그림은 누가 그렸어? 바로 어른들이 그렸던 이라고 얘기하는 명명 타동 패턴의 무엇이다? 바로 목관대가 생략된 구조다. 얘들아 와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 근데 앞에 얘기는 뭐 별다른 거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험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쵸? 자 실험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뭐냐면 어른들이 그린 두 장의 그림이 하나는 꽤 잘 그렸고 하나는 테러블 완전 끔찍해 라고 얘기한 거야. 그치?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그림을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도록 시켰대요. 그리고 만약에 어른들이 말이에요. didn't show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특정한 어떤 자신감, 자부심들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 그림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들은 자 어떻게 말하냐면 were truthful. 자 그래서 아이들은 진실된대요. insane 말하는 데 있어서 진실된데 자 그 그림이 어떻다, 좋다, 나쁘다를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야. 그지? 자 뭐냐면 이 어덜츠가 프라이드를 굳이 표시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드라고 얘기하는 건 얘들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자부심, 자신감 이런 의미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에 대해서 부심이 있어. 자신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굳이 아이들은 그냥 뭐 한다?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만약에 라고 얘기했어. 자 여러분 봐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위에 만약에에서는 어른이 특별한 어떠한 감정적 표현을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했어.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갈까? 자, 어른이죠. grown-up은 다시 말해서 어덜츠가 되는 거죠. 이 어덜츠가 뭐 한다는 얘기야? show, act, 행동을 하는데 자, 얘들아 체크 잘해야겠지? sad 하는 행동을 하는 거야. 내가 슬프다. about being a bad artist. 그쵸? 내가 정말 끔찍한 아티스트야 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해되셨어요? 감정을 보여주는데 본인이 슬퍼한다라고 얘기하는 감정을 보여주는 거야. 왜? 나 정말 형편없는 아티스트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면 그 대답을 했었던 일전에 좋아요, 싫어, 별로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했던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자 rush to
서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을 서두르냐면 그녀. 여기서 말하는 그녀라는 것은 화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림 그린 사람, 어른 얘기하겠죠. 그 어른을 자, 뭐 한다는 얘기야? 안심시킨다는 뜻이에요. reassure. 자, 어른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안심시켜요? 그 그림 그렇게 테러블하지 않아요. awful. 똑같은 말 테러블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어? 어른들이 특별히 어떤 뭐 이렇게 감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애들은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해요. 좋네, 나쁘네. 애들도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 눈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어른이 난 진짜 왜 이렇게 그림 못 그린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되게 슬퍼하는 거야. 그런 행동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갑자기 그 어른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 그거 그렇게 별로 나쁘지 않아요라고 안심시켜요. 여러분, 이 안심시키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게 바로 이 아이들이 told a white lie.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하얀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진짜가 아니잖아. 그치? 안 좋다고 아까는 얘기해놓고서는 같은 그림인데, 괜찮아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한번 체크 좀 할게. the old라고 얘기하는 더 플러스 비교급, the more라고 얘기하는 더 플러스 비교급, 더비더비 패턴인데, 그래서 말이야, 이 children, 어린이들이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어린이들이 were to say, 말하기가 쉽다. 라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하기가 쉽냐면, 대절. 이 bad drawing이 was good. 얘들아, 무슨 말이라고요? 자, 이 bad drawing이 괜찮아. 굿이야. 라고 얘기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나쁜 그림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라고? 다시 말해서,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근데 하얀 거짓말을 왜 해? reassure 해주려고. 안심시키려고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봐봐요. 이 말을 할 때 여기서 이 다음 얘기가 되게 나름대로 괜찮은데 중요한데 자, there are no negative consequences. 그치?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도 없어. 뭐에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없냐면 telling the truth. 내가 진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른들한테 그림을 못 그리는 어른들한테 내가 어린이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애들아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생겨 안 생겨? 그런 거 없어. 영향 안 미치는 거야. 맞지? 내가 거짓말을 안 해도 솔직하게 말해도 영향은 안 받아. 어른들은. 그런데 아이들은 단지 원하는 거야. 뭐 이 낯선 사람들, 이 어른들이 to feel better. 더 기분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솔직하게 말한다고 해서 어른들이 뭐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쵸? 내 말을 듣고서 뭐, 됐어. 이제 난 앞으로 그림 안 그릴 거야.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노 네가티브 컨시퀀스인데, 단지 어린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이 어른이 뭐 하면 좋겠다. 그래도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기분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이트 라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심리학자가 이야기하기를 결국은 여러분 내가 왜 어른들한테 화이트 라이를 하냐고요. 왜 어린이는 어른들한테 화이트 라이를 해? 어른들이 슬퍼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슬픈 감정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위로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치? 그런 감정에 대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그 감정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쵸?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아이들이 5번을 써요. 너희들이 5번을 써요. 5번을 쓰는 친구들은 맞아. 앞에 보면 기쁘게 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슬픈 어른들한테 마음이 feel better 해주는 거니까 플리즈를 써도 괜찮아. 기쁘게 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댐셀부즈가 누굴까? 네, 이 댐셀부즈는 어린이에요. 어린이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본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기분 좋으려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잖아. 어른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댐셀부즈 쓸 수가 없고 여기서는 뭐다?
어른들과의 그런 어떤 공감하는 연결의 감정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라는 거죠. 공감한다는 거죠. empathic, 공감하는. 그래서 1번도 좀 쓰실 수가 있는데 왠지 거짓말을 한다는 건 다른 사람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충돌이란 얘기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로 간다? 바로 3번으로 가는 거야. 생각보다 어렵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제어를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기 중에서 근데 여러분 질문 중에서 단어가 한번 잠깐만 체크를 좀 해보자면 앞에서 이제 이 지문에서는 좀 단어가 좀 괜찮은 게 좀 많은데 앞부분에 보시면은 뭐 있었어요? 그 reserve 있었잖아요. reserve conflicting norms라고 얘기하는데 얘들아 reserve가 무슨 뜻이야? 해결하다. 그리고 이 conflict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거죠. 그 norm이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기준이란 뜻이고 consistently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 정도는 가져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데이 32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cord